자, 여러분, 이황 선생님의 이제 사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참고로 이 이황 선생님은 조선 성리학자입니다. 조선 성리학자. 그럼 당연히 성리학의 내용들을 모두 계승을 했겠죠. 다만 이 성리학을, 즉 주의의 주장을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을 해냅니다. 주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겠지. 세월이 많이 흘렀겠지. 근데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이황이 덧붙여 본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오늘 배워볼 겁니다. 즉, 이황이 이야기했던 이와 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마음과 본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수양하는 방법.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심성론 부분이 아마도 우리 조선 성리학에서 좀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깊게 분석해낸 그러한 심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심성론에 잘 드러나 있어요. 조금 이따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이황은요, 우리 이와 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덧붙입니다. 자, 이기론에서 이제 이와 기의 의미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이와 기가 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성리학 영상을 꼭 보고 오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영상을 보면 여전히 이해가 계속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오도록 하세요. 자, 이는 여러분들 원리죠? 기는 재료입니다. 얘네들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관계도 그때 살펴봤어요. 불상리, 불상잡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불상잡을 강조했던 사상가예요. 얘를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불상잡은 섞일 수 없다잖아. 잡자가 잡곡밥 할 때 잡자니까 섞일 수 없는 거야. 불자는 아니 불자죠. 그래서 섞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비롯된 또 두 개의 이제 주장이 이는 귀하다, 기는 천하다라는 이귀기천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와 기는 이렇게 귀하고 천한 존재니까 섞이면 안 되겠죠. 귀하게 여기는 건 귀하게 잘 놔둬야겠지. 안 그러면 덩달아서 천해질 수 있으니까 귀하게 분리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기는 서로 움직인다. 즉 이런 거야. 둘이 같이 안 움직이고 따로따로 둘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즉 이와 기 모두가 운동성을 가져요. 다른 말로 이 운동성이라는 거를 움직인다. 혹은 발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자, 이제 이런 용어도 익숙해져야 돼요. 출발하다 할 때 발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우리 운동성을 가지는 겁니다. 즉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고 이와 기는 둘 다 같이 움직인다의 개념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이기론을 통해서 이황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는 기하고 엄연히 다른 존재야. 절대로 같지가 않아. 그리고 섞지도 마. 같이 어울리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구분을 해내고 이 이를 강조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의 순수히 선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즉 이는 순선하잖아. 순선한 부분을 조금 더 귀하게 여겨주고 싶었고 이 기는 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나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얘는 오히려 이렇게 섞여 있는 애는 어울리면 안 되는 거야. 순수한 애하고는. 자,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기론에서의 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때문에 심성론도 당연히 이걸 반영해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심성론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성리학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심통성정, 그리고 성발위정처럼 우리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하늘에 잊힌 천리로부터 인간
본성이 생겨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 천리가 들어와요. 자, 우리 마음속에 천리가 들어옵니다. 자, 이 천리가 들어오는데 이제 더 이상은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제 이 이라고 안 부르고 리라고 안 부르고 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사이즈를 좀 크게 그려왔어요. 자, 이렇게 조금 당겨서 그릴게. 다시. 자,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제 이 이를 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성리학 때 배웠죠. 순수히 성 중에도 성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 두 가지의 성이 있었잖아요. 순수히 선한 성이 있어요. 그게 본연지성이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그 자체인 이 본연지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인간의 이 리가 들어오려면 인간에게는 이미 육체가 생겨난 거고 이 마음이 있다는 거는 우리 육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 육체라는 재료도 이제 만난 거야. 우리의 몸이 생겨난 거잖아. 기가 이제 결합이 된 상태예요. 무조건. 마음은 무조건 기가 있어야지 생겨날 수 있겠지. 모든 사물은 이와 기의 결합이니까. 자, 그러면 이 기가 결합이 된 그러한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하죠. 즉 이 기질지성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순수한 이 리라는 게 사실 리 그 자체로 존재하기가 어렵죠. 원리는 늘 기에 붙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 기가 붙어서 있는 그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불러요. 즉 기질지성은 리와 기의 결합이에요. 기질지성은 리와 기의 결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황이 이 이와 기의 엄격한 구분을 위해서 약간의 논리성을 잃어버려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 기와 기질지성을 약간 하나로 묶는 느낌의 발언을 하게 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본연지성은 이거는 뭐 사실 틀린 말이 아니야. 본연지성은 이가 맞습니다. 자, 이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기질지성을 기로 묶어버리면 이걸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왜냐하면 이 기질지성은 절대로 이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기질지성은 이와 기의 결합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기 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얼머부리기 위해서 이황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본연지성은 이가 주가 된 거고 이가 주가 된 거예요. 주된 부분인 거고 기질지성은 기가 주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약간 논리성을 잃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그림으로도 우리가 딱 봐도 뭔가 좀 애매하잖아. 이거 뭔가 설명이 왜 이래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 맞아. 왜냐하면 논리성을 잃어서 약간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즉 기질지성은 원래 이와 기의 결합인데 이 이와 기를 엄격하게 분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이는 본연지성, 기는 기질지성으로 그려놓고 마지막에 자기가 조금 오류를 범한 것 같으니까 이가 주가 된 건 본연지성, 기가 주가 된 건 기질지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만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로부터 움직여서 생겨나는 감정이 있고 기가 움직여서 생겨나는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가 움직여서 생겨난 감정을 뭔가 살펴보면 사단입니다. 순수히 선한 우리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도덕적인 감정이에요. 도덕감정. 그리고 칠정이 있습니다. 칠정. 얘는 일반적인 감정이에요. 일반 감정. 당연히 이는 순수히 선하니까 사단도 순수히 선하겠죠. 그리고 칠정은 이제 기질지성, 기가 주가 된 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성이 발해서 밖으로 나오는 게 지금
발하는 거잖아. 출발해서 성이 발해서 이제 정이 되었죠. 감정들, 이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정 중에 두 가지인 이 칠정과 사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이제를 출처를 잘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가 주가 된 본연지성이 출발해서 생겨난 감정인 사단. 그리고 기가 주가 되어서 그리고 기질지성이 발해서 생겨난 감정은 칠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 당연히 이가 발한 거다. 이가 발한 거다. 그쵸? 그리고 기의 경우는 기가 발한 거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와 기는 사실 사물 속에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그때 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는 발할 때 기는 그거를 따라간대요. 수반되는 거래요. 기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요. 왜냐면 이는 귀하니까 가자라고 하면 기는 쫄래쫄래 따라갈 수밖에 없어. 쫄래쫄래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가 발하면요. 기가 발하면 이는 그거를 이랴 하면서 승마하듯이, 우리 승마 알죠? 말을 타는 거잖아. 이 기를 타고 갑니다. 자, 요거 비유를 내가 또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면, 자, 사단은 그림을 표현하면 사람이 있어. 예시야, 비유야, 비유. 얘가 우리 이고요. 그리고 기는 말에 해당해요. 자, 말이야. 나 말 좀 잘 그렸니? 자, 이 말이야. 말을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사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가 기를 끌고 가는 거. 자, 그러면 기는 이를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말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바른 길로 데리고 갈 수 있겠지. 길을 잘 헤쳐서 갈 수 있을 거야. 순수히 선할 거예요. 근데 이제 칠정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 칠정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사람이 이가 기부터 그릴 거 그랬어. 자, 기가 그림 좀 이상한데. 자, 일단 그려볼게. 자, 기 위에 공룡이 되었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자, 이 위에 사람이 이렇게 탔어. 이고 얘는 기예요. 그래서 얘를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얘 타고 가는 거야. 자, 이거는 칠정의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즉, 이발 기수와 기발 이승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즉, 기의 경우는요, 말이 주도해서 가는 거니까 이 타고 있는 이는 사실 이렇게 지금 약간 졸고 있어. 그 상황에서 기는 이상한 데로 막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착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른 그림으로도 또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 사단과 칠정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감정이에요. 얘네들은 다른 감정이야. 엄연히 구분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7대 4입니다. 대립합니다. 칠정과 사단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즉 사단이 순수히 선하잖아. 사단은 순수히 선해요. 얘 선한 부분이야. 그리고 칠정은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 근데 착한 부분이 쥐똥꼬만큼 뭐 있다고 쳐? 근데 이 사단의 선한 부분하고 절대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즉 표현을 해보자면 자, 선한 부분을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순수히 선한 부분, 자, 요 부분. 그리고 칠정의 선한 부분 한 요런 부분. 근데 얘네들은 지금 따로따로 있는 거라서 절대로 사단의 선의 부분과 칠정의 선의 부분은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죠. 자, 요 정도로 이해하면 이제 이황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이 본연지성의 성질과 기질지성에 대한 성질은 성리학과 동일합니다. 그런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뭐 본연지성은 순선하다. 그리고 기질지성은 우리 가선가악하다. 이런 설명도 따로 안 할게요. 왜냐하면 성리학 때 다 했던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양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론에서는요, 이제 우리 이황의 경우는 똑같이 존천리 거인욕, 거경궁리를 주장을 합니다. 존천리 거인욕, 그리고 거경궁리, 성리학하고 동일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조금 경을 좀 강조를 합니다. 경공부, 즉 이 함량의, 이건 나중에 쓸게, 경공부를 조금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경자는 공경할 경자, 경계하다 할 때 그 경이라고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경공부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주일무적, 어떤 일을 할 때 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정제엄숙, 몸을 반듯하게 해서 엄숙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상성성, 늘 항상, 상자가 항상이잖아. 항상 깨어있는 것, 늘 깨어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바로 이를 함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이라는 것은 우리 원래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성 즉 리니까.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성에 들어있는 성 그 자체가 이인 거니까 이 이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계속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성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무적, 정제엄수, 상성성의 방법을 통해서 나의 이제 본성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몸에서부터 생겨나는 사사로움, 욕심을, 즉 인욕을 조금 없애주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즉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그러한 이제 함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황에 대해서는 이제 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를 더 봐야겠죠. 오늘 내용은 또 자세히 다루고 성리학 부분까지 겹쳐서 이야기하면 1시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리학 이야기를 또 반복하면. 자,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성리학에서 배웠던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황을 봤어야 됐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요 그림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